지방선거를 불과 100일 앞둔 시점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심을 잃지 못한 채 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에도 지도부는 윤호개인을 놓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수의 심장인 대구마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과의 절연을 끝까지 거부하며 지지층 결집에만 매달리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당 내부의 사퇴 요구와 민심의 외면뿐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최후 보루였던 대구에서조차 장동혁의 이름이 리스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주호영 의원이 자신의 행사에서 당대표의 축사를 고의로 배제하며 장동혁 지우기에 나선 것은 지도부와 엮이는 순간 선거에서 패배한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대구 민심의 이반은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보수 텃밭에서조차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판은 이진숙의 난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진숙은 민생 대신 다시 윤호개인 프레임을 들고 나와 강성 지지층에만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중도층을 완전히 밀어내 선거를 포기하는 자폭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애국으로 미화하는 이들의 뒤떨어진 인식은 대구의 미래가 아닌 윤석열의 방패를 자처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도권의 위기감은 더 심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은연 노선을 고수하면 서울 수성조차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패배를 시인하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지도부의 인적 쇄신 없이는 절연의 진정성을 믿어줄 국민이 없다는 절규입니다. 하지만 오세훈 역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터져나온 오세훈의 발언은 침몰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비명과도 같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코스피 5,800선 돌파라는 역대급 증시 호황을 이끌어내며 사상 초유의 4주 연속 지지율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의 주축인 40대와 수도권 민심이 이재명 정부의 실무적인 성과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윤호개인이라는 과거의 족쇄에 묶인 국민의힘과 경제 성과로 미래를 증명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비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보루인 TK 지역마저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윤호개인이라는 망상에 빠져 민심을 거스르는 정당의 미래가 있을 리 없습니다. 우리는 기득권 수호에만 급급한 세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성과로 증명하는 정치가 어떻게 민심을 얻는지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똑똑히 목격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수치 분석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선도 6월 3일 날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년 만에 전국 단위 선거가 또 한 번 치러지게 됨으로써 지난 1년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결론 지어지지 않은 이 내란 청산 이 부분에 대한 또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도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일반 국민의 정서와 너무나도 다른 입장을 당이 계속 견지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TK 지역 외에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다. 본인을 포함해서 예, 지금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지방선거를 이제 100일 앞두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저는 그 일요일에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걸 연합뉴스TV인가 YTN인가 그 보도 전문 채널에서 라이브로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잠시 봤었는데 굉장히 그 귀에 쏙 꽂히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윤석열 키즈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지난 앞서 2018년 어게인 2018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가 2022년이었고요. 윤석열이 당선된 대선 한 달도 채 안 돼서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그때 여러 광역단체장들 그러니까 17개 단체장 중에서 12개를 국민의힘에서 가져갔었습니다. 그때 당선된 사람들 중에 서울, 부산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을 윤석열 키즈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심판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였던 조승래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내란 세력 혹은 국민의힘 세력 퇴출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정권 안정론과 또 내란 종식을 구호로 내세우는 모습을 봤고요. 말 그대로 국민의힘을 TK 대구 경북에 고립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부동산 혹은 관세 등 경제 문제를 부각하겠다라는 구상이고 서울과 부산을 사수하는데 최우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지 우리 뭐 신영원 부위원장께서는 일단 선수로 뛰셔야 되기 때문에 예, 뭐 물론 당내 경선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판 전체에 대한 그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크게 보면 이제 중앙당에서 프레임을 짜는 거잖아요. 선거에 대한 선거에 임하는 어떤 프레임. 그런데 이제 보통 지방선거는 보통은 민생, 경제, 뭐 일자리, 미래, 가치, 비전 이런 것들로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전환을 해서 치르잖아요.
지금 두 가지 딱 짚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권 안정, 그거는 이제 여당에서는 뭐 어느 선거에서나 나오던 얘기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내란 첫 개월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다분히 국민의힘에서 자초한 측면이 크죠. 물론 대법원과 이제 여러 판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은 분노를 안겨줘서 현장에서 접해 보면 민주당 지지자 또는 중도에 있어서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상당 부분 아직 내란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예. 실제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민생으로 넘어가는 모드 전환이 더딘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민생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민생을 얘기하는 게 너무 공허한 거예요.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뭐 노모가 무슨 관세 무슨 뭐 환율 뭐 걱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웬만한 제가 시골 경로당 많이 인사 다니지만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바가 없어요. 우리 생활에 먹고 사는 거 자녀들 문제 이런 말씀들 많이 주시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생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뜬금없는 거예요. 자기들 일체 반성도 없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프레임 전쟁에 있어서 민주당은 아주 심플하게 프레임을 정확히 잘 설정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임세현 부대변인은 이제 당의 전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지금 뭐 조성래 사무총장의 얘기를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는 정말 지금은 저희는 1년이란 기간이 있었지만 그때는 정말 한 두세 달 만에 예. 치러졌던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거의 연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윤석열의 그 세력들이 다 자리 잡고 이제 그분들을 이제 심판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뭐 지자체장 비롯해서 각 공공기관장도 여전히 윤석열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정부와 결을 같이 하지 않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학재 사장 사의 표명하겠지만 여전히 제2의 이학재 같은 사람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은 그분들을 우리가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 임기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광역단체장이나 선거로 뽑힌 분들은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제거가 약간 돼야 제거하면 좀 죄송하지만 제거가 돼야 이제 이재명 정부도 탄력 있게 또 국정 운영을 제대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권 안정론과 내란 종식이 동일하라고 생각해요. 이번 선거에서는. 예. 이 내란 종식이 철저히 돼야 그분들이 이 이재명 정부를 발목 잡지 않고 함께 공조해서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 반드시 중요한 것이 윤석열과 함께 당선됐던 이분들이 이번에 다 전부 다 갈아치워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한다라는 프레임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잡는다고 하면 동의를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집권 1년도 안 됐는데 기회를 줘야지 무슨 심판을 하냐라는 관점을 가지신 국민분들이 절대 다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거기에 또 비춰봤을 때 대통령의 지지도가 무슨 윤석열 때만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 국민적인 지지도를 받고 있고 오늘도 뭐 조금 운이 안 좋아서 그렇지 곧 코스피 6천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이번 설 연휴 때 제가 이제 대전이 본가이고 부산이 또 처가여서 나름의 이제 저는 뭐 캐스팅 보트 지역들 좀 주로 다니는 편인데 그쪽의 민심을 이 정도면 우리 박영식 평론가도 이제 정치병이에요. 명절에 본가 가고 처가 가는 걸 캐스팅 보트 지역을 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가가지고 여쭤보니까요. 실제로 대통령이 SNS를 매일같이 부동산과 관련된 메시를 내는 게 어때 보이냐라든지 또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왜냐하면 특히 제 주변에는 한 6대4, 7대3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 사실 더 많은 것도 사실인지라 그분들의 평가가 더 중요해서 물어보면 더 과도하다기보다는 보유세도 때려도 된다. 이럴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참 잘한다고 이른바 새로운 이재명 지지층 쪽으로 편입되는 기존 보수 지지층들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뉴 이재명인가요? 그쵸 뉴 이재명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겠죠. 예민한 표현인데요. 예, 근데 괜찮겠어요? 왜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이재명 지지층이자 그분들이 뉴 이재명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그분들을 보건대 캐스팅 보트 지역에서도 이 정도면은 충청이나 부산 영남 지역에서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과거 2022년 윤석열 대선 때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다 끝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게 윤석열 정부의 내란 이후에 설립된 내란 극복 정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결과를 불을 보듯 뻔하게 국민들 절대 다수가 이 정부를 지탱하고 지지해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어떤 지지세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ARS 지방 여론조사를 더 좋아한다 그러죠.
리얼미터가 ARS로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 리얼미터 조사 나온 거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4주 연속으로. 저희가 이제 숫자들에 많이 이제 천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사 기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숫자인데요. 다만 그 추이를 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4주 연속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리얼미터의 분석은 코스피 5,800 그리고 뭐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등 이 부동산 관련된 이슈와 주식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특히 경제 활동의 주축인 40대와 부동산 현안에 민감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라는 또 분석이 나왔어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부동산이라든지 관세라든지 경제 부분을 좀 타격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웠다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타겟으로 하는 이 부동산, 관세 등 이 경제 이슈가 이번 선거에서 유효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미지를 보면 이제 그 부동산에 묶여 있었던 또 부동산 하면 전통적으로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민주 진보 정부 때 많이 올랐다 하면서 손을 대려고 하다가도 못 됐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깨는 거기에다 이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시킨 바로 코스피 이제 6천을 거의 코앞에 두고 오늘도 종가가 아마 5,850대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완전히 전환시켜 왔기 때문에 뭐가 붙었냐면 앞에 수식어가요. 유능한이 확실히 붙어 있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 부분이 확실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프레임을 만약에 경제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그냥 자멸하는 거죠. 그 지금 유능한 경제 이 프레임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반년여를 오면서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전환시키면서 생긴 거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부분을 경제 쪽의 프레임을 짠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실책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 중에 6.3 지방선거 승패의 기준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다. 여기에 장동혁의 정치 생명이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서울, 부산. 우리 김규현 변호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서울, 부산 중에 하나만 사수를 하면은 자기는 그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기는 거고 본인의 이제 정치 생명도 연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레임을 지금부터 짜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죠. 너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고 분위기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 먹지 못하면 지는 거다. 마치 이런 지금 식으로 기준이 너무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사실은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라서 사실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불리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장동혁 그러니까 말 대표가 그대로 지금 압도를 해야 된다.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도해야 되는 거죠. 다 이기죠. 하나라도 지면은 지는 거다. 반면에 그럼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나만 이기면 이기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극우나 윤호개인을 절연하지 않고 오히려 그쪽에 계속 천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거기에 기반한 하나만 이기면 된다. 라는 거에 지금 올인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뭐 말하자면 이제 선택과 집중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압도를 해버리려면 가장 완벽한 건 TK까지 먹어버리는 뭐 말하자면 그런데 이 설 연휴 전에 조사됐던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 TK 지역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률로 나왔어요. 32%.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도 긍정이 부정보다 높았습니다. 긍정이 49, 부정이 39. 대구시장 선거만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후보가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나온 인물들만 주호영, 윤재욱, 추경호, 최은석, 유형아 의원 등이 있고 여기에 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까지 이름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뭐 늘 얘기한 것처럼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다 뭐 등 공천만 받으면 된다라는 그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구에서도 분위기가 확실히 뭔가 좀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이제 김부겸 이제 전 총리를 여론조사에 들어간 거 보면은 굉장히 압도적이지 않지만 굉장히 경쟁력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김부겸 총리가 이제 실제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대구의 분위기도 저는 충분히 민주당에도 아주 불리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워낙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 충분히 대구 시민들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국민의힘에 후보가 많잖아요. 지금 보면 다 하나하나 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기라성 같은 분들 아니십니까?
주호영, 윤재욱, 추경호, 최은석, 유영아, 이진숙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예. 그럼 저는 여기서 경선에 주목합니다. 이 경선이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인데 이분 하나하나 분들이 다 히스토리가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선하는 과정에서 저는 팩트로 서로 조질 것이다. 이 국민의힘의 특징은 뭐냐면 지들끼리 싸울 땐 팩트로 조져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대구 시민들도 아무리 우리가 남이가 하겠지만 뭐 이진숙 빵지도 나오고 뭐 추경호 내란 공범한 거 나오고 이래저래 딱 나오게 되면은 그 대구 시민들도 현명한 판단을 하시게 그 된다면 경선 과정에서 네, 만약 민주당만이 불리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의 또 하나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행정통합입니다. 뭐 대전 충남, 그 광주 전남, 그리고 대구 경북이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대전 충남 케이스를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대전 충남은 지역 통합을 얘기했던 게 국민의힘.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전시장도 충남지사도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인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슈를 던지고 나서는 오히려 지금은 또 반대를 해요. 네, 네. 겉으로는 이 특별법에 중앙정부의 행정이나 재정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명시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하면 뭐 우리가 불리할 것이다 등등의 그 견제의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네, 행안부가 이제 실무를 주관을 하고 저희 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를 예. 이제 보조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 전남, 뭐 대전 등등의 이제 각종 행정통합 관련 토론에 거의 뭐 전담 차출이 돼서 많이 토론을 해보는데, 대전 충남은 애초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충청 광역연합이라고 그래서 먼저 제안을 했었죠. 예, 이미 그 광역연합체로 60명의 각각 15명씩 공무원 파견해서 연합체로 구성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었습니다. 대전, 충남이 다. 예. 그런데 작년 12월 5일 날 대통령께서 그래 하자 하고 이제 딱 받으니까 그다음부터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역에서 더군다나 그 뒤에 이제 매년 5조씩 4년이 계산상 산술적으로 이제 20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처음에는 또 이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예. 또 이렇게 이제 갔고 그랬는데, 토론을 하면서 점점 반대 여론을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만든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성일종 의원 안이 약 300여 개의 어떤 특례를 요청한 안이 있었어요. 예. 법률 초안이. 그 중에서 대략 4분의 3 정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 중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린벨트 이런 거는 국가가 통합 관리하던 거잖아요.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합 관리하는 거, 각종 규제 개혁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행재정권. 그런데 요번에 이제 딱 코를 거는 게 재정권에 있어서 완벽하게 이제 독립을 시켜달라 이런 건데, 정부 부처랑 협의하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기재부라든지 그렇죠. 각종 부처들과 이 부분을 다 그냥 무조건 다 우리가 쓰게 해달라 이제 이런 부분으로 코를 거는 거예요. 그 정도면 저기 독립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사실상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론이 점점 여론 조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조사한 걸 보면 이제 부정이 높게 가는, 최근 한 2번 여론조사 제가 본 게 이제 부정이 더 많게 되는 이렇게 이제 여론이 돼버렸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통합을 먼저 주창해놓고 거꾸로 지금 반대를 하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광주 전남이 아마 케이스가 모범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가장 빠르게 진행이 예. 되고 있고요. 근데 예. 만약에 광주 전남이 됐는데 대전 충남이 안 되고. 장들이 하자고 했다가 자기들이 반대를 했다. 광주 전남의 현실적 혜택이 눈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뒤에 아주 난리가 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 이제 무리한 요구를 자꾸 걸면서 이제 반대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것까지 받아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뭐 주 방위군처럼 막 군대도 갖겠다 막 이런 걸 요구할 건가요?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은 지방이 계속 소멸하고 있는 현상 예. 자체는 사실이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든 타파해 보겠다고 지금 광역권으로 묶어서 가겠다는 건데, 이거를 여러 가지 뭐 무슨 자기들의 어떤 당략적인 문제 예. 때문에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건 국민들한테 좋게 보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 행정통합 관련된 이슈가 지방선거에 제법 클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지자체별로 뜯어서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합쳐서 보면 그 각 단위당의 유권자 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이 됐을 때 뭐 특례시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름이 붙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장이 되는
광역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일 때보다 훨씬 더 자유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아니,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이거 다 주고 싶은 거잖아요. 윤석열 예, 다 주려고 하니까 친위 쿠데타를 음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과감하게 그걸 이양해 준다고 하는데 그걸 자기들이 예. 주장해놓고 마다한다는 게 완전히 모순이죠. 관련해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행정통합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의 대표 공식적으로 회담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아직 뭐 답이 나온 건 없는 것 같고요.